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현재까지 25개의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들을 했고요.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EDD 베네핏 플로우 차트를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Q&A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레임 했을 때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25불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는 New UI가 아니고 기존에 받고 계시던 PUC 익스텐션으로 수당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계속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EDD에 전화를 했을 때 새로운 UI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그것도 알려드리고요. 인퍼슨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기타 다른 질문들 같이 묶어볼게요. 25개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300불 추가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해주지 않겠다고 선언들을 했습니다. 미시시피는 이미 300불 지원금이 끊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정부들 대부분은 6월 중순에 다 종료가 되고요. 일부 주정부는 7월 초에 다 종료가 돼요. 아리조나 주정부는 일터로 돌아가는 분들한테 보너스로 풀타임일 경우에는 2,000불, 파트타임일 경우에는 1,000불을 주겠다고 했고요. 몬타나나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1,200불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주정부들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아직은.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300불에 대한 내용만 나왔고요. 위클리 베네핏 받는 금액까지 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추가 업데이트 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요. 여기 어느 주정부에 해당하는지 화면을 멈춰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EDD 플로우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증가를 하든지 감소하든지 상관없이 파일 뉴클램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전에 플로우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저만의 플로우 차트로 설명을 드렸어요. 플로우 차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월 22일 날 올려드린 동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레귤러 UI 26주가 다 소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파일 뉴클레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파일 뉴클레임의 기준은 기존의 W2 인컴이 충분해서 New UI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New UI로 받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PUC 익스텐션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지 기존의 EDD 시스템은 아니에요. 새로운 법안 때문에 임시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New UI를 이미 다 소진을 한 후에 여러분들의 베네핏 이어 기간 안에 소진이 됐으면 자동으로 PUC가 연장이 됐었죠. 13주, 11주. 그 다음에 29주를 연장을 해주는 것 때문에 파일 뉴클램을 무조건 하라는 것 때문에 혼돈을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이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주, 11주가 자동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26주도 시스템이 이미 모디파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역으로 계속 파일 뉴클레임을 하라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고 엉키고 복잡하게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EDD가 5월 말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한 걸로 보이고 이제부터는 충분한 수입이 되는 분만 파일 뉴클레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을 해주고 EDD에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였죠.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PEUC 혹은 UI든지 위클리 베네핏을 320불씩 받고 계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파일 뉴클램을 해야 되는 경우에 파일 뉴클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New UI가 산정이 되는데 만일 기존에 320불 받던 분이 New UI 위클리 베네핏이 250불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기존의 UI 시스템은 EDD가 감소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PEUC가 우선이 아니고 항상 New UI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New UI가 감소가 됐다 하면은 감소된 위클리 베네핏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CARES 액트가 3월 달에 통과되면서 UI로 받던 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은 현재 320불씩 받고 계시던 분이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위클리 베네핏이 250불이 되었다. 그러면 기존에는 250불을 받는 거죠. 하지만 법안 새로 통과된 내용에 의해서 EDD에서 PEUC 위클리 베네핏으로 다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 차이 아시겠죠? 왼쪽과 오른쪽. 원래 UI에 지급하는 기준으로는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New UI 베네핏으로 지급을 해주는 건데 CARES 액트라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만약에 25불 이상 감소가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PEUC 위클리 베네핏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특별히 지급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금액이 감소되었을 때 EDD가 감소된 금액으로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전 금액으로 전환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EDD에 전화를 해도 감소된 금액으로밖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화를 해도 이게 바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몇 주가 기다릴지도 모르고요. EDD에서 전화하면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냥 몇 주가 되도록 기다리다 보면은 파이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액세시브 어닝으로 수당이 한 푼도 못 받아요. 몇 주를. 그런데 이게 복구가 되고 그러면 또 어필을 해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DE10000M 어필 양식에 기존 PUC 위클리 베네핏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히어링까지 가지 않고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이 어필 폼을 꼭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걸리신 분들이 인퍼슨 인터뷰라고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로 가야 되는지 물으시고요. 인터뷰 전에 칼잡에 이력서를 업로드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워크인으로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인터뷰를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의 메시지가 그냥 풀덕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금은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예요. 혹은 줌 인터뷰인데 줌 인터뷰도 잘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 상황으로.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전화 인터뷰 스케줄이 만약에 잡혔다면은 EDD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칼잡에 이력서 업로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죠. 2주 전만 해도 파일 뉴클레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잡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POA를 받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력서를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셔도요. 이력서 자체는 꼭 업로드 하실 거를 제가 계속 권장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2020년도 템포리 텍스 리턴을 하셨어요. 그래서 텍스 환급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이 넌 텍서블로 중간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급금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IRS에서 이 텍스 환급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중이에요. 근데 이게 연방정부기 때문에 미 50개 주를 전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워낙 많잖아요. 이 지금 환급 받을 분들이. 그래서 이게 다소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곧 업데이트가 되면은 환급을 받으실 거고요. 지금부터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대로 이게 환급이 되려면 한두 달 정도 더 소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7월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EDD에서 여러분들의 위클리 베네핏 금액을 어떻게 아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0년도 퍼스트 쿼터만 수입이 있다가 팬데믹 때문에 실업수당 받으시고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했고 어떤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 고민도 될 것이고요. 2020년도 1040 텍스 리턴 보고를 하신 분이 EDD하고 IRS하고 링크가 돼서 그 데이터를 보는 건지 그걸 물어보시는데 EDD에서 여러분들의 고용주가 페이롤 텍스 리포트를 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고용주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떼잖아요. 그걸 분기별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그게 941이라는 텍스 폼이 있어요. 그건 페이롤 텍스를 디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한테 징수를 했는데 고용주가 대신 징수를 해줬기 때문에 텍스를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어떻게 텍스를 냈는지 그걸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징수한 세금을 납부를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W2 텍스를 징수를 할 때 고용주가 내야 되는 텍스 포션 중에 하나가 실업보험에 대한 텍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는 건데 일부 주정부는 직원과 고용주가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100% 고용주가 납부를 하고 있어요. 고용주가 납부한 실업보험 텍스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하고요. 이걸 무조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1099과 W2를 겸하신 분들은 1099에는 고용주가 실업보험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무리 많아서 10만 불, 100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위클리 베네핏 금액 산정하는 데는 전혀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업보험 텍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적더라도 UI를 기준으로 위클리 베네핏 금액을 산정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예요. 교회에서 종사하시면서 W2 급여를 받는 분들이 UI 자격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교회들은 UI 텍스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UI 텍스를 내지 않는 걸 선택할 경우에는 실업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신 교회들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UI가 아니고 POA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2020년도 1분기 수입밖에 없던 분들이 위클리 베네핏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받고 계시는 금액하고 동일한데 파일 뉴클레임이 필요한지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서로는 맞는데 프로그램 타입 자체가 PEUC는 100% 연방정부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UI는 주정부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연방 규정에 의해서 항상 주정부 자금이 우선적으로 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EUC가 아닌 UUI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파일 뉴클레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PEUC 29주 익스텐션이 되고 수당도 펜딩되지 않고 계속 잘 지급이 되는 분들은요. 파일 뉴클레임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PEUC를 받으시면 됩니다. 수당 받은 지 12개월이 된 후에 파일 뉴클레임이 아니고 리오픈 클레임 박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페이먼트도 펜딩돼 있고 이래서 리오픈 클레임을 파일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이 설티파이를 3주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리오픈 클레임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당이 스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EDD 시스템이 업데이트하면서 생긴 버그예요. 이게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EDD에 전화를 하셔서 Certify for Benefit Box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리오픈 클레임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수당이 최소 1, 2주가 중간에 스킵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픈하지 말고 그냥 EDD에 전화하세요. 12개월이 지난 후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비카드도 새로 받으셨는데
수당 스테러스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파일 뉴 클레임을 하면은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10주까지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EDD에서 6월 초에 시스템 점검한 후에는 이게 조금 빨라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 신분 조회를 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건데 이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EDD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DD에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웨이예요. 자영업자분들 UI가 아니고 POA로 받는 분들 넷인컴 보고 하는 거는 이미 아시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거 Q&A 질문 하나를 올려봤어요. 자영업자분이시고요. 지금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상품을 더 추가를 하면서 그 상품을 더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상품을 많이 삼으로써 경비가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컴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여전히 실업수당 받을 때 넷인컴 보고 하면서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그 질문인데 자영업자분들은 넷인컴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로스 세일즈 금액에서 비즈니스의 모든 경비를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 판매를 위한 구매는 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렌트비, 유틸리티, 라이센스 피, 리스 페이먼트, 기타 이런 경비들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가령 코스트 오브 굿 솔드, 즉 원재료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거 그리고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물건은 인벤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자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무슨 이큐먼트를 사면서 그게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거는 경비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핏 앤 로스, 즉 손익계산서 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코스트 오브 굿 솔드, 원재료가 있죠. 그런 거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비라고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페이하면 끝. 이런 경비예요. 렌트비 같은 것도 페이하면 끝이잖아요. 이런 게 익스펜스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POA 특히 받는 분들이요. 넷인컴 보고하는 분들 나중에 대대적으로 랜덤이 뽑아가지고요. 감사를 좀 심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지금부터도 준비를 잘 하세요. 실수 없도록. 파일 뉴 클레임을 아이디미도 다 하고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와서 Certify 한 후에 여태까지 받은 수당이 전부 disqualified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EDD에서 아무런 노티피케이션을 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답답하시죠? EDD 단순한 시스템 문제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EDD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디파트먼트 번호가 866-401-2849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아이디 베리파이가 됐는지 물어보시고 안 됐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든지 팩스로 하셔갖고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신 분들이요. 통보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disqualified라고 나오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DD에 반드시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 뉴 클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과거 18개월 동안 충분한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파일 뉴 클레임 하라고 돼 있어요. 충분한 수입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EDD에서 뭐라고 여기 설명을 하냐면 충분한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을 경우에는 파일 뉴 클레임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입이 있다 없다를 EDD에서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믿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POA 받는 분들도요. 제가 파일 뉴클레임 진행하는 걸 해보니까 그대로 진행이 돼요. 수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직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믿지 말고요.
어떻게 하시냐? 베네핏 칼큘레이터 제가 설명드렸죠? 심플하게 들어가서 계산하시는 거. 스탠다드 피리어드, 얼터네이트 피리어드도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드렸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현재 받고 계시는 위클리 베네핏 금액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금액이 동일하거나 올라갈 경우에는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지만 금액이 내려갈 경우에는 굳이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